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온갖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도 없이 다른 곳에서 교회를 차려 천여 명의 신도와 매주 예배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병욱 씨 얘기입니다. 오늘 교단이 전병욱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단은 징계를 또다시 미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병욱 씨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분입니다. 온라인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를 이끌고 있는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 목사님? 오늘 평양 노회가 열리는 날이라 예. 민석교회라는 곳에 신길동이에요. 그 앞에 지금 아직 도착은 못했고 그냥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 오전 일찍 열리는 모양이군요, 노회가. 예, 노회가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세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교단이 네네. 있고요. 또 그 교단 아래 지역별로 이제 노회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 교회들이 합쳐져 있는 단위가 노회이고요. 예. 그 노회들이 합쳐져 있는 것을 총회라 그러고 그걸 전체를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평양노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네네. 평양노회라는 단어 명칭은 왜 붙은 거죠? 북한에서. 예전에 이제 그렇죠. 북한에서 남아한 분들이 예. 교회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평양노회죠. 그러니까 남쪽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노회를 그대로 이어간다. 그래서 평양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3.1교회가 이 바로 평양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교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3.1교회는 평양노회 소속이고, 그러니까 3.1교회도 소속이고, 전병욱 목사도, 이제, 원래 노회는, 교회도 가입을 하고, 목사도 노회 소속입니다. 예. 이 목사를 징계하는 것은 교단 노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만약 노회는 이제 목사를 임명하기도 하고요. 예. 또 면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노회입니다. 예. 그럼 노회가 결정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위에 교단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걸 번복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3심 제도가 있어서, 예. 노회 결정에 노회 원인 목사나 혹은 교회가 따를 수 없다 그러면 총회에 이의 제기를 해서 재심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에서 결정한 걸 불복하게 되면 교단 총회에다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왜냐하면 노회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라. 마치 대법 같은 곳입니다. 대법원 같이. 예. 어차피 대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고법에서 확정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는 교단 입장에서도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징계가 결정되면 네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전병욱.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재판국이 꾸려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무래도 고소가 된 거니까 사실 확인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 된 것이고요. 오늘 확정돼서 면직이다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일종의 좀 첫 기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판으로 본다고 네네네,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안건은 접수는 했는데 상정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접수는 했는데 상정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평양 노회가 이제 그러니까 평양 노회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갈라지는 오늘 회의가 좀 중요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볼 때 핑계인데 그걸 핑계로 다른 모든 안건은 다 올리지 않는다. 분리된 노회에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양노회 자체를 분리하는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 건은 논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물론 행해야겠지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은 사실 이거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우선이고 행정적인 것은 또 행정적인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 사건이 2010년도에 불거져서 벌써 이제 4년이 넘게 지나왔는데 그동안 안건 자체 접수하지 않았다가 이제 접수를 했는데 또 행정적 이유로 반려한다는 것은 노예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예. 노예의 존재 목적을 좀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4차례 이 안건 상정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그 무산시켰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이걸 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로 아는데 그 네네. 배경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동료의식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목사직에 대한 동료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부의 전병훈 목사를 좀 비호하고 어차피 그 전병훈 목사가 홍대세교회를 할 때 노예 승인이 없었다면 그걸 시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다시 3.1교회에서 고소권으로 다시 상정을 하니까 또 노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노회장이 바뀌면서 일단 안건은 접수는 한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정상적인 기준이나 어떤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이 전병욱 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면직입니다. 그 성범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벼운 한두 건의 성추행 뭐 이런 게 실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성도착증 환자 수준의 그런 성범죄들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또 성폭력에 해당하는 건들도 있습니다. 뭐 이분 학교 교사라든가 뭐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들도 이런 정도 성범죄면 사실은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고 또 사회적인 법이거든요. 예. 물론 교회법도 당연히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이미 목사직을 면직당해야 저는 마땅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3.1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이 전병욱 씨가 지금 홍대 세교회인가요? 네네, 홍대 세교회라고 합니다. 예, 네.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뭐 신도들 적잖이 함께 예배도 하고 네네. 사실상의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나타낸 적 노예에 없습니까? 그 교회가 가입된 건 아니니까 예. 사실은 뭐 노예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문제는 그 홍대세교회라는 곳이 노예 가입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예. 전병훈 목사에 대한 징계권은 접수하지 않았던 노예가 홍대세교회 가입권은 일단 접수를 해서 올해 봄에 노예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부당했고 또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가입권 접수는 받았지만 승인은 안 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봄에 하려고 했는데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홍대 세교회는 지금 평양노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평양노회 소속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죠. 목사만 소속이고 교회는 상관이 없는 교회인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노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는 없죠. 그런데 예. 노회원인 전병훈 목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그 교회 자체는 사실은 뭐 우리 정통교회로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그냥 다른 곳으로 인식해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얼마 전에 노회장이 이제 바뀌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평양노회에 대한 전병훈 목사의 영향력이라는 게 실제로 좀 있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병훈 목사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전병훈 목사를 비호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예. 평양 노회가 굉장히 오래된 노회인데 100년 가까이 된 곳인데 뭐 많은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듣기로는 거기 좀 실세 중에 자녀들이 그 홍대세교회의 부교역자로 몇 명을 좀 들어갔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홍대세교회를 살린다, 전병훈 목사를 살리겠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부교역자로 들어갔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네. 윤리적으로 봐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제가 있죠. 그 교회 자체가 평양노회 소속도 아닌데 그곳에
그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예. 그 혹시 이 문제 가지고도 노예에다가 좀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 네, 저희가 일단 전병훈 목사의 징계권이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다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도 함께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전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홍대 세교회 이 앞에서 이 목사님께서 1인 시도 벌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목사님 입장과는 달리 전병훈 목사를 옹호하는 쪽의 주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 네네.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병훈 목사 쪽에 옹호하는 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게 뭐 가벼운 성추행이다 혹은 실수다. 그래서 좀 부풀려져 있다 우리의 주장들이. 예.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전병훈 목사가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죄값을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언론에도 최근에 뭐 책이 나오면서까지 좀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네. 예. 그분들은 이런 실상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를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예.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소속 교회의 목사가, 노회의 목사가 정말 문제가 심각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면 노회원들도 책임을 갖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무책임하다 생각하고요. 예. 전병훈 목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개별 교회 사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그 죄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불과 사임한 지 1년 반 만에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5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신자들을 빼내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그것을 회개했다 또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다른 교회 사례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좀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해서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신도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그 신학 혹은 신앙관인 거죠. 사실은 목사의 뭐 어떠함에 상관없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 혹은 그 목사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회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회법적으로는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성범죄 문제는 이제 예전에 고범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고소를 제기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것도 6개월이라는 시효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시효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요. 지금은 뭐 사회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법이 다룰 수 없더라도 교회법은 시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예에서 정당하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노예가 열리더라도 바로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런 논의 안건 상정 자체를 또 보류하거나 미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예라고 하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다시 또 요구할 생각이고요. 전병훈 목사가 반드시 교회법적으로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활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카페 전병훈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